80세를 넘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1. 꾸준한 신체 활동. 나이에 맞는 운동의 중요성. 80세가 넘어도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일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이 이들의 주된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심혈관 건강과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운동을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활동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움직임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활동적 생활을 유지하는 작은 실천들.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활동성을 유지하려는 작은 습관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움직임이 관절과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집안일을 단순히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청소, 정원 가꾸기, 요리와 같은 일상 활동도 자연스러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을 돌보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주변 환경도 신경 씁니다. 집 안을 단순하고 안전하게 정리해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활동성을 유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건강 유지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 산책을 하거나 시장에 직접 걸어 다니는 등 소소한 일정을 계획하며 매일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입니다.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도 산책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은 운동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습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활동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이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미치는 긍정적 효과.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자연을 즐기며 걷는 운동은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며 얻는 성취감은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를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춤추기 같은 리드미컬한 운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는 필수 활동입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실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려보세요. 2.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정 체중 관리. 노년기 영양소 섭취의 핵심.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꼼꼼히 챙깁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흡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철저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며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당근, 브로콜리,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을 매 끼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단에서 지나친 염분과 당분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당분은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체내 수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매일 68잔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며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하세요. 과식하지 않는 습관과 소식의 장점.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과식을 피하고 소식을 실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대사가 느려지고 과식은 소화 불량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은 양을 자주 섭취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루 3끼 대신 소량씩 4~5끼를 나눠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고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것이 소식의 핵심입니다. 과식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눈에 보이는 양보다 적게 담아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식은 신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신체 세포의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식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의 재생 과정을 촉진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식은 심혈관 질환과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하면 체중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실천하려면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셔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이나
접시를 작은 크기로 바꿔 시각적으로 양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식하지 않는 습관은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몸과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세요. 체중 관리가 장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과체중과 저체중 모두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나가면 관절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마른 상태는 면역력 저하와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체중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식단에서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며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활동성이 증가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노년기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정 체중은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생활 습관으로 체중을 관리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3.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과학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과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건강 문제나 생활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근력을 키워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감사할 만한 일을 생각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삶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실천하며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개인적인 방법들.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스트레스를 느낄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등은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과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한 공간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몰입하는 시간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스트레스를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감사와 만족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습관.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와 만족을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습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는 습관은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즐거운 대화, 따뜻한 날씨, 맛있는 식사를 감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에 큰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비교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집중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 비해 신체 기능이 줄어들었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여전히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들은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하루를 행복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습관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와 만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자신만의 감사 습관을 만들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보세요. 4. 사회적 연결과 활발한 인간관계.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족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로라도 연락을 유지하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모임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사회적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친구와 함께 산책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이런 루틴은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자신을 돌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독서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외로움이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은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뿐 아니라 산책 등 신체 활동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큰 연결과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가족,
친구와의 정기적인 교류의 중요성.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교류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노년기의 행복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자나 손녀와의 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가족 간의 교류는 사랑과 유대를 강화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하는 시간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식사나 친구들과의 주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계획은 노년기에 중요한 시간적 구조를 만들어주며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기술을 활용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메시지 앱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정기적으로 소식을 주고받으세요. 이러한 디지털 연결도 노년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상호작용입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뿐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 친구와의 정기적인 교류는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며 삶의 행복을 더하세요. 커뮤니티 활동과 봉사가 건강에 주는 긍정적 영향.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활동과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서 모임, 요리 강좌, 공예 교실 등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삶의 활력이 더해집니다. 이런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은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음식을 나누거나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활동 등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삶의 목적감을 부여합니다. 이는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봉사와 커뮤니티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이 더 평온해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를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며 혈액순환과 근육 건강에도 이점이 생깁니다. 커뮤니티와 봉사를 통해 느끼는 인간관계는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협력의 기쁨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 활동과 봉사는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커뮤니티를 찾아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5. 건강관리의 실천과 책임감.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이들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며 큰 질병을 예방합니다. 건강검진은 몸의 작은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심혈관계, 소화기, 뼈 건강 등 노화로 인해 약해질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골밀도 검사, 혈압과 혈당 체크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검진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생활 방식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면 저염식 식단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마음의 평화도 제공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책임감으로 검진을 꾸준히 받으며 건강한 노년을 이어가세요. 질병 관리와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병 관리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며 의료진의 조언을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도 필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 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나 폐렴 백신을 맞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방접종은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명상,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 관리와 예방은 적극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세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과 실천.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료진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와 운동, 휴식을 균형 있게 배치한 하루 일정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루틴은 몸과 마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체중, 혈압, 혈당 같은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생활 습관을 조정합니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며 건강 정보를 습득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법을 배워 실천에 옮깁니다. 건강을 위한 책임감은 식단 관리에서도 드러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피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이상으로 자기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또한 감정 관리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과 실천은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보다는 꾸준한 실천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 그리고 관계를 아우르는 이들의 습관을 우리도 배워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나요? 수고했어. 정말 잘 살아왔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는 날입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오셨습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고 지금은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까지 살아온 당신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칭찬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 모든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을 다니며 혹은 사업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을 지나왔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버텨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성취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든 시간을 겪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승자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앞으로의 삶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큰 성취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TV조차 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변화 속에서도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은행 업무도 직접 해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배우려는 자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를 몸소 겪고 이겨내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가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는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 하나하나가 후세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시대의 흐름을 몸소 경험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살아남으셨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했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맞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며 인생을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칭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해온 모든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꿈과 시간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밤을 새우며 간호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가족을 위해 달려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자녀는 성장했고 가족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다 성장하고 독립했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은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위대한 부모이고 훌륭한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은 사랑으로 가득 찬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짐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오셨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도 몸이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셨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해내셨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자녀도, 배우자도, 가족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자녀들은 성장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 잘 성장한 모습을 보면 뿌듯할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키운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가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가족의 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즐기세요. 가족의 행복을 지켜온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누구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을 살아가며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삶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들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것들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는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지식입니다. 인생에서 겪은 일들은 결국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자 교훈입니다. 삶을 돌아볼 때 후회보다는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기억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큰 변화를 겪은 세월입니다. 라디오를 듣던 시절에서 컬러 TV, 스마트폰, 인공지능까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 하려면 동네 공중전화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손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자율주행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사회 문화도 크게 변해서 옛날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그 흐름을 따라가며 적응해 오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든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겪고 경험한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대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후세대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배우고 익힌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한 여러분은 세상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 오신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역사이며 그 경험은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면서 생활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편지 한 장을 보내려면 일주일씩 걸리던 시절에서 이제는 즉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장을 보려면 시장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주문하면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고 SNS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계속 배워가면서 생활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도전과 적응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선배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던 기억들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지나고 나면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많은 장면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때면 때론 웃음이 나고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한때, 가족과 함께한 여행, 손주들과의 행복한 시간들, 인생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남은 시간도 소중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이야기이며 끝까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오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여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요리, 미술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입니다.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도전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도전할 것이 가득합니다.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때로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텨낸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꿋꿋이 버티며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해내셨습니다. 그 어떤 보상보다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칭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지금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삶의 이야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는 이유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더 따뜻하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경험과 삶의 지혜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도 소중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매일이 조금 더 즐거워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독서나 음악 감상, 손으로 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달성해 나가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나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를 위해 결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삶의 의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을 즐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혹시라도 아직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자신에게 정말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이 영상이 위로와 응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생활비 걱정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노후의 가장 큰 차이가 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과 마음가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된 사람은 건강도 좋고 사회생활도 활발하며 즐겁게 생활합니다. 반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6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부터 은퇴 후를 대비해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연금, 적금,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둡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풍요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합니다. 작은 부업을 하거나 임대 수익 같은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둡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은 여유롭고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둡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투자 배당금,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미를 활용해 강의를 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하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부모를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생활비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고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생활비를 줄여야 하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들도 경제적으로가 없어 부모를 돕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인간관계도 위축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병원비 걱정으로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할 때 큰 부담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먹는 것도 아끼게 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은퇴하면 일을 다시 구하려 해도 나이에 따른 제약이 많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노후 생활이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젊을 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걷기, 등산, 수영 등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자연식 위주로 먹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선호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두뇌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수면도 충분히 취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낮잠도 적당히 조절합니다. 결국 건강을 꾸준히 관리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운동과 식습관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운동 부족은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됩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높여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특히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노후 건강을 위해서는 과식보다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노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운동과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관절이 약해지고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출이 어렵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위축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소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사람들은 노후에 외로움을 크게 느낍니다.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을 나눌 기회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으면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어지면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롭다고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외로운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운동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사회 활동에도 점점 더 소극적이 됩니다. 결국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인간관계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운동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통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가벼운 대화라도 먼저 건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면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잘 극복하는 힘을 가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다시 도전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원만합니다. 결국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집니다. 반면 노후를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이 많고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불평불만을 자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즐겁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정기적으로 취미를 즐기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취미로 가지면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영, 걷기, 요가 같은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술, 음악, 글쓰기 같은 창작 활동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가드닝이나 텃밭 가꾸기는 자연과 교감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은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합니다. 무작정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생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높입니다. 독서를 통해 꾸준히 배우는 습관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경험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무료하고 지루한 생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결국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후에도 배우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언어 공부를 하면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세상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노후에 악기를 배우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작은 목표를 세우면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삶을 더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의 활력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에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조언보다는 응원을 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응원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느낍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부모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면 자녀도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가족 전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행복해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조언보다 응원을 해주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 가까운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면 자녀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자립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정신적 태도, 취미 생활, 자녀와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방법을 찾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의미 있는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반대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